너스온 정혜성입니다. 자, 하루 만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 그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원서와 그리고 자소서입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요, 지원서부터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마다 지원서가 좀 다른데,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하는 병원은, 일단, 지금 이제 접수기간이고 막 그런데, 조금 제가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자, 서울 아산병원부터 제가 갈 건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그냥 이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대학병원들도 여러분 모두 다 이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서울 아산병원의 질문들을 보면요. 자, 일단 사진인데, 사진은 아마 4학년들 거의 다 찍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을 때는, 보통은, 이 메이크업에 신경 많이 쓰는, 사실 메이크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진들이 우리는 다 포토샵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헤어 세팅이 좀 완벽한 것이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은 국공립병원들,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이런 병원들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도 사진은 3년 전부터 없앴죠. 그러니까 사진이 없는 병원들도 있고, 근데 아직도 대개 병원들은 사진 파일을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 지원할 때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메일 적을 때는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제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작성할 때 나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지역이나 또는 이름, 본인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이메일 주소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상연락망 있죠?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이 채용에 관련돼 가지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해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님 많이 이제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사는 친구 뭐 이렇게 이제 적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에는 한자 이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는데, 한자 같은 경우는 대개 경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에서 친절하게 한자 키를 바로 바꾸지 못하니까 한글 파일이나 다른 데서 한자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넣어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나옵니다. 예, 종교는 당연히 이제 내가 지원하는 병원이 종교병원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지원 조건을 이렇게 세례받은 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는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종교에서는 기입하는 걸 당연히 이제 기입을 하는데, 여러분, 자소서 쓸 때는 사실은 자소서는 누가 볼지 모르죠. 자소서를 잘 쓰는 거는 사실은 누가 평가를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 평가하든지 간에 호불호가 가리지 않는 그런 무난한 자소서가 잘 써진 자소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이 병원이 종교하고 상관없는 병원이다. 근데 자소서에 내가 종교색을 너무 비추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 자소서에 쓸 때는 생각해서,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주일학교 봉사활동하고 성가대 활동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점수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주지 주소입니다. 거주지 주소는 여러분, 내가 등본상에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적어도 돼요. 다만 이 병원에서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에 있는 병원이요,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예전에는 좀
전국에 이제 골고루 뽑아주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자, 병원이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주면 오래 일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 되게 지방 출신인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아놨는데 오래 근무를 못하더라. 그래서 자꾸 꺼려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가끔 또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어느 학교 출신들 잘 안 뽑더라. 이런 것도 약간 암암리에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이번에 뭐 5명 뽑아줬는데 전부 다 5명이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만뒀어. 이러면 간호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뽑게 돼, 자꾸 꺼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취미나 특기를 이제 구분해서 적게 됩니다. 여러분, 취미 특기 적을 때요, 취미 1개, 특기 1개가 좋아요? 취미 2개, 특기 2개가 좋아요? 당연히 2개씩이 좋죠. 예, 그만큼 내가 좀 바쁘게 살고 적극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취미나 특기가 있으면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고 나서 이거 하나라도 자,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요리하기를 적었다. 요리하기도 괜찮은 취미긴 맞습니다만 취미가 요리하기네요. 이게 간호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간호사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만 적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취미는 시간 날 때 뭐하냐. 특기는 평소 잘하는 게 뭐냐 남들보다. 자, 이런 거 잘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취미는 가장 만만한 거는 운동. 예, 돈 많이 드는 운동 말고 운동. 이런 거 적으면 좋고요. 특기는 컴퓨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서울병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가장 먼저 희망부서가 눈에 들어와요. 3지망까지 적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1지망 호흡기 중환자실, 2지망 내과계 중환자실, 3지망 신생아 중환자실 이렇게 같은 것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서울병원이 간호사가 목표야? 아니면 중환자실 간호사가 목표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처음 나온 겁니다. 이번부터 희망부서 적을 때는 마음대로 적지 말라고 하죠. 8개 부서명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적어라. 자, 희망부서 적으라고 할 때 또 많은 학생들 물어봐요. 그러면 희망부서 적은 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병원의 고민이 또 나오죠. 어떻게 하면 병원 생활 적응 잘하고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들까? 그렇게 고민해 보니까 병원에서 임의대로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요. 본인의 특기나 장점, 스타일을 잘 살려서 내가 이 부서에 가면 또 내가 이 부서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서를 적어주면 되도록이면 거기서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해서 병원 생활 적응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병원에서 지원자들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좋은 병원들은요.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적게 되는 사항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영문 이름 적게 되어 있으면 영문 이름은 여권 이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자, 동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물어보는 병원들이 간혹 있죠. 자, 동아리를 물어보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병원은 그쵸? 우리 병원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할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적으라는 거죠. 자, 동아리 적는 방법이 있죠. 적을 때는 동아리 명과 괄호치고 간호학과 봉사 이렇게 성격 어떤 동아리인가를 같이 명시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적지 마시고 딱 한 개만 적는 게 좋아요. 그 한 개는 어떤 기준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동아리에서 뭘 배웠습니까? 할 때 내가 지원하는 이 병원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때 무엇을 많이 배웠고 이거를 토대로 내가 어떤 간호사로 일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설명하기 좋은 어떤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하나를 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매 학기마다 우리 조별활동 하잖아요. 조별활동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 조명과 그게 뭐 정신간호학이었다면 정신간호 연구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동아리에 채워 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취미특기가 같은 칸에 있어요. 자, 여러분, 취미특기가 같은 칸에 있을 때는 뭘 적으면 좋아요? 취미보다는 특기의 개념을 가지고 적는 게 좋겠죠. 역시 하나보다는 2개 정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사항, 또 면허사항, 뭐 이런 것도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체크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ITQ가 있어요. BLS 있겠죠. 칼스가 있어요. 또 나는 특별 레크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연도 순서대로 적는 것 아닙니다. 간호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 걸 적어요. 또 BLS가 자격증은 아니던데요? 맞아요. 예. 하지만 BLS는 자격증 칸이 적습니다. 그래서 BLS, 칼스, 그 다음에 뭐 ITQ, 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제일 밑으로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칸수 보세요. 5칸이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열심히 배웠다. 내가 간호사로 일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을 내가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서 언급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내가 BLS 하나밖에 없다. 예. 이러면 내가 적으면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예, 다른 지원자도 없는 거 맞아요. 예,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취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 서울병원만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적어보고 2번 적어보고 나면 부족한 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민간 자격증 이런 것도 너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빈칸으로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 업무에 관련 지을 수 있으니까 뭐 병원자가 들어가거나 또는 상담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저는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서 작성하고 나서 마음 딱 하나거든요. 제발 서류만 붙어라. 내가 적으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 알게 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채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의료원 보겠습니다. 자, 지원 구분은 이제 간호직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무지가 있어요. 자, 고대의료원은 3개 병원을 같이 전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산병원, 집에서 가까운 게 안산이다, 구로다, 그죠? 본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희망연봉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 밑에 가로치고 있어요. 뭐냐면 적지 않으면 이제 병원 내규에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간호직만을 위한 이 입사서류가 아니에요. 모든 행정직이나 또는 의료기사직이나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천만 원 준다고 그거밖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7천만 원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력, 수상경력, 경력상 이런 거 기록하게 돼 있죠. 그 특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입하고 나서는 첨부 파일을 바로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이런 것도 첨부 파일을 바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로 깔끔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칼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매년 5월 중순에 나왔던 병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특수로 인해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예상컨대 곧 나옵니다. 아마 고대를 목표로 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서 그리고 자소서 500글자로 해가지고 질문들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수년 동안 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내가 뭐 고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 뭐 대학병원, 그 병원에 가고 싶은데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자소서 양식이 없다, 질문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 이메일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옆에 뭐였냐면 기능 수준이에요. 자, 보통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 적으라고 하면 잘 안 적어요. 왜? 자격증이 없대요. 근데 여기는 자격증 칸이 아니고 컴퓨터 활용 능력, 기능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적어야죠. 자, 근데 또 우리 너무 솔직하게 적는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PPT 제작해놓고는 중급. 중급이면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급하고 준비해야죠. 내가 그 병원에 가는데 상급 해놓고 내가 그 병원 간다.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상급으로 만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식 간호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여러분 적을 때는
다른 지원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어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그 쓰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보다, 다른 지원자보다 낫다는 거. 그게 적고, 일단 선 적고, 그 다음에 후 부족한 건 채운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해드렸던 지원서 작성법. 자, 널스온에서 하루에 끝내는 간호사 취업 영상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댓글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행운을 빕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